이야기를 왜 성교육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라는 물음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대가 바뀌었죠. 아이들이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봤을 때 예전에는 PC 앞에서 있을 때만 이 온라인 세상을 접할 수도 있었어요. 뭐 그때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채팅을 한다던가 큰아이들 게임을 한다던가 뭐 학습을 한다던가 이럴 때 이제 PC 앞에 앉게 되었는데 이게 항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비슷하거나 어떤 날은 온라인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접속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세상의 감각만큼 온라인의 세상의 감각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우린 시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의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이걸 빌려가지고 유학이니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곧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느 순간에 개인의 스마트폰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코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코칭을 하기엔 좀 늦은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아이가 디지털 감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참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성의 영역을 봤을 때요, 단순히 스킨십, 이런 섹슈얼함, 내 몸에 대해서 알기, 이 부분만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끄집어 온다면, 우리가 향후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뭐 가정을 이룬다거나,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경우까지를 우리가 성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당연하죠. 그러면 자 볼게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그쪽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해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나의 마음과 혹은 나를 경계해야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는 법, 동의를 구하는 법, 뭐 중간 과정에서 협의하는 방법 등등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사실 성격 영역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에 대한 다양성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성교육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는 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치관, 여러 가지의 경계선, 이런 부분들을 결정 짓거나 완성 짓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기에 넘어가서 이 디지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건 유해하고 어떤 거는 우리에게 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득과 실에 대해서 컨텐츠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 처음에 보면 좀 이상해요.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무뎌지고요. 그래서 나의 경계선이 약간 흐물흐물해지죠. 근데 문제는 나의 경계선,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계선까지도 약간 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경계심이라는 건 우리가 위험한 지점, 이건 좀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 혹은 상대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런 경계심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 도덕성을 가진 이 경계심이 허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자신의 외로움과 심심함과 이런 것들의 무조건적인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당연시 되다 보면 당연히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겠죠. 일명으로 이게 중독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단순히 시간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만나면서 친구가 되고 하는 과정처럼 온라인에서 친구가 되고 만나는 과정들도 경계심들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심을 어느 정도 너무 또 과잉돼서는 안 되지만 건강한 선에서는 세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범죄에 가담을 하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범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부분들을 건강하게 인지하게 해주려면 디지털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디지털 교육을 성교육과 맞물려서 어렸을 때부터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유아기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세 가지만 오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에요. 아이에게 과의존하게 만들지 말아라.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조절력인데요. 시간과 조절력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이야기 나오면 몇 분 해요? 몇 시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묻게 되죠. 몇 분, 몇 시간은 현재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은 2시간을 하는데 제가 10분 해야 돼요. 그럼 10분으로 후다닥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2시간을 했으면 1시간으로, 1시간을 했으면 30분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만 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유아기 시기에는 24개월 이전에는 안 보여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4개월 이후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컨텐츠를 노출을 하지만 한두 개, 아이들의 기준에서 한두 개, 그러니까 보통 컨텐츠가 10분 이 단위로 끊기죠. 그렇게 해서 한 20분.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텀이에요. 텀. 한 5-6시간은 안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과의존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유아기에 디지털에 대한 조절력은 아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셔야 돼요. 왜? 이 디지털 조절력은 유아가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때문에 아이가 징징거리고 때를 써도 멈추고 버티는 건 부모여야 해요. 부모가 그럼 하나만 더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편하고자 그냥 오늘은 봐 라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육아를 하신다면 이 디지털 패런팅에서 기본이 되는 이 부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양에서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아이가 애니메이션을 보든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를 보던 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는 지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걸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유튜브를 본다 하면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가 괜찮은 사람인지 봐주시고요. 건강한 컨텐츠를 봐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걸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부모가 추천하는 컨텐츠를 보도록 우리가 지도하셔야 됩니다. 유아기에 이미 디지털에 대해서 과의존된 상태 혹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 그런데 그 가치관이 조금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초등학교 넘어와서도 이걸 하나하나 또 추가를 한다고 해도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또 초등학교 올라가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